좀 착오가 생긴 것 같은데 추미애 대표 사실은 어제는 이제 계엄령 발언을 해서 실시간 검색어에 계엄령이 하루 종일 1등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비판이 있기도 했는데 오후에도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주사를 맞아서 뭐 정신이 좀 몽롱한 것 아니냐라는 발언을 거침없는 발언을 했거든요. 먼저요 그러면요 추미애 대표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돌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며 쿨쿨 주무시고 반격을 결심하고 있는 대통령. 주사가 더 좋으시고 그것 때문에 안타까운 생명이 꽃다에 쓰러져 가도 정신이 몽롱해서 아무 국정 지휘도 못하시겠거든. 그냥 내려오십시오. 물론 뭐 저런 반응들이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없는 건 아닙니다만 공당의 야당 대표로서 굳이 저렇게까지 얘기해야 되느냐라는 또 비판론도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지금 상당히 발언들이 확인되지 않은,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이 공당의 대표, 제1야당의 대표가 직접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당 안팎에서, 당 내부에서도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아무래도 지난번에 단독 영수회담을 한번 제안을 했다가 네. 그게 이제 무산되면서 리더십이 상당히 흔들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촛불 민심을 조금 더 자극해가지고 좀 강성 발언을 계속 이어가면서 당대표로서 입지를 좀 굳혀보려는 의도가 깔린 것 같긴 한데요. 자꾸 저러다가 혹시라도 더 큰 실수를 하지 않을까. 네. 이러면서 당내에서도 좀 걱정하는 그런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숭례문 현장으로 가볼 텐데 박사모의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만 차벽에 일단 가로막히니까 지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다시 돌아서 원래 집회가 열렸던 서울역 방향으로 방향을 튼 모습. 그러니까 평화롭게 지난번에 일부 그 시민단체들이 내자동을 뚫고 이제 청와대 쪽으로 진격하려고 하다 잠깐 충돌이 있었는데 지금 보수단체 회원들은 경찰 차벽이 딱 설치된 거기에서 반환점을 돌아서 다시 원래 반대쪽 차선을 통해서 돌아가는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렇게만 집회가 진행되면 정말 성숙한 우리 시민의식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저렇게만 진행이 되면은 계엄령 선포 안 해도 되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너무 오버한 거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마 추미애 대표는 극한적인 상황에 갈 경우에는 이런 계엄령이라고 하는 일단 담론을 선점으로 하기 위해서 먼저 던진 것 같아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좀 민망하죠. 아무튼 박사모든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누구든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사표현에 자유가 있는 거니까 박사모와 저도 상당히 좀 의논했습니다. 혹시 저 차벽을 뛰어넘어서 광화문 쪽으로 이미 집회 신고를 했기 때문에 들어가서 일부라도 이탈이 돼서 만약에 충돌이 되면은 작은 부시가 폭발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면 경찰이 또 들어갈 테고 그 경찰의 모습을 보고 주변에 또 달려들고 이러면 더 크니까 그런 걸 우려했는데 차벽에 막혀서 돌아보보니까 뭐 저런 어떤 시문화는 박사모라고 하더라도 박수 칠 것을 박수 쳐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좀 그 나라의 민심이 좀 갈라지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의 그 계엄령 발언을 비판을 하는 게 이 상황에서 야당이라도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추미애 대표 오히려 일각에서는 무슨 엑스맨이냐, 박 네. 대통령 오히려 도와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제1야당이 추미애 리스크를 안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사실 이제 지난 그 전당대회에서 친문 세력의 지지를 얻고 당선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추미애 대표 개인적 욕심도 좀 있고 또 조금 용주의적인 그런 좀 성향도 있어요. 저는 뭐 예전부터 추미애 대표를 이렇게 지켜봐 왔습니다만은 저는 제1야당의 대표로서 굉장히 걱정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또 왜냐하면 이 추미애 대표가 좀 돌출적인 측면이 있어요. 예전에 그 환노위원장 할 때 그때 당론에 어기고 본인이 이제 여당 의원들하고 같이 통과시킨 적도 있고 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그 탄핵안 때도 그때 이제 탄핵안을 갖다가 그때 민주당 때 그래서 통과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혼자서 삼보일배를 또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이 추미애 대표의 성향이 뭔가 사람들과 논의해서 토론해서 하는 것보다는 혼자 먼저 이제 사고를 질러놓고 이제 하는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최근에 제가 알기로 문재인 대표 측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전 대표 측도 자기들도 이제 사후에 이제 전화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결국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 이제 추미애 대표를 세웠기 때문에 지금 추미애 대표가 하는 모든 문제는 결국 문재인 대표가 떠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결국 이게 이제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 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추 대표가 지금 제1야당이 좀 안정적 모습 가야 되는데 왜 지지율이 안 오르고 있겠습니까? 사실 새누리당이 저렇게 반토막 났으면 그러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이제 제1야당이 좀 지지가 올라가야 될 텐데 문제는 제1야당 지지율은 그냥 제자리 걸음이에요. 네. 그런 걸로 보면 결국은 이 제1야당이 먹을 것을 추미애 대표가 저는 발로 찬 게 아니냐는 좀 생각이 듭니다. 뭐 너무 이제 공색할지 모르지만은 지난번 전두환 대통령 방문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엄령 발언까지 사실 계엄령 발언은 여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렇게 막 발언해주고 여당이 또 대표 여당에서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당이 저렇게 막 부추기고 한다는 것 자체가 보면 근데 내부에서도 아마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만약 이런 식으로 가면 계속 제1야당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떨어진다고 했을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또 일각에서는 좀 이 야당도 비대치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도 지금 섣불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지도부가 청계광장에서 별도의 집회를 갖고 광화문 광장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다는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도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전면전을 선포하고 있다. 그리고 무면허 선장이 대한민국을 출몰시키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외치를 할수록 나라 망신시키는 것이다. 등등의 이제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인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추미애 대표도 비선 실세가 있는 것 같다. 저렇게 돌출된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혼자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라고 의심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 비선 실세로 지목된 게 이제 김민석 전 의원이죠. 지금 추미애 대표가 뭐 당내에서는 매버드급이라고 할 수 있는 특보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 전직 의원들이 중심이 되고 거기 최재성 의원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전 의원이죠. 예. 그 특보단장을 김민석 의원이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자문그룹 성격이기 때문에 어떤 의견을 많이 받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그걸 뭐 비선 실세라고 이렇게 뭐 민주당의 뭐 최순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은 조금 박지원 비대위원장 특유의 그 뭐 유머라면 유머랄까 이런 예. 것 같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추미애 대표는 자기 뭐 당내에도 당 대표에 따른 공조직으로 메시지 팀이 있습니다. 예. 모든 발언 같은 것들을 다 이렇게 사전에 만들어서 원고를 주죠.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읽는 건데 추미애 대표는 어느 당 대표보다도 이 첨삭을 아주 많이 하는. 네. 이게 미처 비서실에서 건의한 이 메시지를 그대로 안 읽고 많이 첨삭을 하고 자기만의 언어로 바꾸고 조금 더 자극적인 언어로 바꾸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당 안에서도 이러다가 실수가 나오면 어떡하느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특히 어제 계엄령 같은 경우는 사실 헌법을 보면 계엄령을 선포를 하게 되면 즉각 국회에 통보해야 하고요. 네. 예. 국회에서 과반수 의원이 해제를 요청하면 바로 해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실효성이 거의 없는 거죠. 지금 여소야대 아니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다고 해봤자 국회에서 바로 해제 요청을 통과시키면 바로 해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청와대가 계엄령을 선포할 이유가 실은 거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추미애 대표가 이제 그 정보가 있다고 하면서 시중에 떠도는 얘기를 무책임하게 공식적인 석상에서 얘기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어제 또 궁금했던 게 이제 추미애 대표가 오늘 집회 상황을 보고 후속 법적 조치를 뭐 고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민주당이 드디어 탄핵을 꺼내나 보다 했는데 기자들이 그럼 탄핵하시는 거냐라고 했더니 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더라고.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치인의 메시지라는 게 사실 분명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법적 절차는 그 누가 봐도 탄핵이에요. 네. 법적 절차 탄핵 말고 뭐 있습니까? 하야 퇴진 이거는 그 헌법에 규정된 법적 절차는 아니에요. 그냥 일종의 혁명적 조치 내지는 박 대통령의 결단으로서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탄핵을 염두에 둔 발언을 명시적으로 해놓고 그거 탄핵은 아니다 네. 그러면 자 알아듣는 사람은 뭘로 알아들을지가 불분명해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이 집회가 사실은 지난 그 11월 12일 집회보다 더 커지지 않을 거라는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집회 측 주최 측도 그렇게 예상을 했고요. 당초에 주최 측은 뭐 100만 명 올 거라고 지난번에는 얘기했지만 이번에는 50만 명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뻔히 알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서 그거를 탄핵 법적 절차까지 이렇게 연결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뭔가 이 전망치 또는 분석력 평가
이런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많은 것 아니냐. 그렇다면 아까 뭐 첨삭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 첨삭을 하는데도 그 본인의 뭐 특보다냐 이런 쪽하고 그 아주 자주 소통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생각 내지는 뭐 인터넷 같은 데에서 그 왔다 갔다 하는 얘기들이 이런 데에 너무 휘둘리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결국은 추미애 대표가 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역풍들, 그러니까 당내든 당외든 뭐 엑스맨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방향의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미애 대표가 어제 언급한 법적 대표는 당연히 탄핵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추미애 대표가 당 지도부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먼저 자기의 결심을 몇 번 얘기했다가 역풍을 세게 맞지 않았습니까? 추미애 대표는 탄핵을 하고 싶어 하고요. 저희가 취재를 해보면. 예. 근데 그 탄핵이라는 민주당의 공식적 입장은 어디까지나 최고위나 많은 당원들의 뜻을 모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아직은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추 대표는 말을 막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차마 그 얘기를 못 하니까 그냥 법적 대응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 아닌가 이렇게. 예. 그래서 제 얘기가 법적 대응이라는 얘기를 기자들한테 공개하려면 법적 대응은 곧 탄핵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사전에 탄핵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최고위원들과 협의를 한 다음에 법적 대응 얘기를 하고 기자들이 물어보면 아 그거는 탄핵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순서에 맞다는 얘기. 예. 그러니까 원래 이게 보면요, 당 같은 경우는 초선 의원들이 좀 이렇게 세게 이야기를 하고 좀 이제 당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참다가 한 마디씩 하면은 이게 이제 무게가 실리잖아요. 예. 근데 이게는 초선 의원들이 오히려 나서서 그거 저 계엄령 되면 바로 해제될 수 있어요라고 다 올리잖아요 지금. 네. 근데 그런 걸 보면 지금 대표는 저쪽 혼자 멀리 뛰어나가고 오히려 초선 의원들이 걱정돼서 다들 그렇게 올리는 현상을 보면 이 추미애 대표의 리더십이 과연 지금 이 탄핵 국면들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깊은 회의감을 좀 들게 하는 거죠. 예. 지금 아마 모르긴 해도 네.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이제 반격 모드를 잡았잖아요. 제1야당을 보니까 아 이제 반격해도 별 지장이 없겠다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아마 그 1등 공신이 추미애 대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예. 지금 박사모의 반대 집회를 잠깐 보셨었는데 저분들도 이제 TV 카메라를 두려워하지 않으시고요. 가는 데마다 이 플래카드를 네. 보여주시고 대통령 하야하면 안 된다는 거를 저렇게 의사표현을 자연스럽게 하십니다. 사실 어르신들, 주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보수단체 회원들이 많으실 텐데도 카메라에 대한, 언론에 대한 거부 반응 없이 저렇게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저렇게 플랜카드를 앞에다 두고 의사표현을 하는 걸 보면 옛날과 좀 많이 달라졌던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가 하면 탄핵 얘기를 사실 열심히 꺼냈던 거는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네. 지금 오늘은 광주에 내려가 있습니다. 네. 사실 광주를 찾는다는 건 정말 이 호남 적자, 그다음에 야당의 적자를 자처하는 것인데 그러고 보면 이재명 시장이 참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발빠른 것 같습니다. 어제 이재명 시장을 만났습니다. 아, 맞아요. 예, 만났습니다. 몇 가지를 물어봤어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은 이제 사실 대선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어. 한 말을. 거의 결심을 했다. 그래서 지금 전국을 돌고 있는데 마침 이제 광주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을 도는 일정을 미리 잡아놓은 겁니다. 이재명 씨한테 이런 걸 물어봤어요. 그렇게 자꾸 대선 일정을 강행하시면은 성남시의 시정은 어떻게 하느냐? 예. 성남시정은 이미 시스템화 돼 있다. 야. 그리고 주로 자신이 다 차를 타고 가면서 다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또 토요일에 일요일에 휴일 많이 이용하면 아무 문제 없다. 그리고 소위 성남시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남시만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정치인으로서 뭐 그런 얘기하면 상당히 자신감이 있고. 또 하나는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위기 속에서 이제 여론조사가 대선 주자가 3위 사회예요. 네. 힘이 뭐냐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제는 새로운 판을 원하고 있다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새로운 판이 만약에 민주당 안에서 문재인 전 대표를 꺾을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을까? 새로운 판을 위해서는 광주잖아요. 그렇죠. 광주에서 지지만 얻으면 문재인 전 대표는 지금 지지를 얻기 어려워요. 지지를 좀 나온다고 합니다만 네. 만약에 거기서 광주에서 판이 문재인 쪽에서 이재명 쪽으로 바뀌는 순간 아마 민주당의 대선 주자, 대선 후보가 바뀔 겁니다. 아하. 이번에는 상당히 착심을 하고 광주를 간 거거든요. 광주에 다녀오고 난 다음에 여론조사 지지를 어떻게 바뀌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는 광주가 좀 주목이 되는 이유가 문재인 전 대표는 오늘 부산에서 촛불 집회를 함께 하는데요. 문재인 전 대표 이번 주 퇴진운동 나서겠다고 기자회견하면서 실수했잖아요. 그 호남에서 지지를 하지 않으면 자기가 대선에 나가지 않겠다라는 발언은 전략적 판단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한 상황에서 이재명 시장이 광주로 가니까 좀 그 장면도 좀 재미있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지금 문재인 정 캠프 측의 가장 큰 고민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그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오랜만에 그 삼자구도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5% 나왔을 때요.
그동안의 여론조사를 보면, 대선 주자 여론조사를 보면 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부터 이재명 시장까지 한 10여 명을 같이 하는데요. 네. 3자 구도로 한 거는 처음인 것으로 제가 올해는 봤는데, 거기에 보면은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현재 전국 지지율은 1등이지만 호남에서는 여전히 안철수 후보에 비해서 밀리고 있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가 한 25%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요. 10% 후반대가 문재인 전 대표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호남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면 대선에 안 나가겠다라고 또 한 번 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빨리 극복을 해야 하는데 네. 그 부분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서 문재인 전 대표 측은 상당히 그거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 많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내일 문재인, 안철수, 안희정, 김부겸, 네. 박원순, 이재명 등 야권 대선 주자 6명이 모인다고 합니다. 네. 사실 야3당 대표 모여도 지금 결론이 잘 네. 안 나고 있기 때문에 잠정도 6명이 모였을 경우에 어떤 뭐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의미를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야3당 지도부 회동은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그건 그대로 하는 것이고, 또 지금 전국은 국민들은 야3당의 대표도 중요합니다만, 대선 주자들이 뭔가 좀 나서서 한번 지혜를 모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 요구에 부응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책임 있는 권한을 갖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대선 주자들,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야권의 정치인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이 난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가.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내놔보고, 좋은 안이 만들어지면은 야권의 지도부한테 제시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마 그런 차원에서 나름대로 지금 시국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화답하는 차원에서의 첫 미팅이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이게 또 뒷이야기가 좀 많더라고요. 네. 지금 보니까 아마 이 국민의당의 천정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왜 나는 초청을 안 했냐. 예.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시다가 이제 또 뒤늦게 안철수 전 대표가 또 이제 천정배 대표도 초청했다고 하고, 지금 이제 손학규 전 대표는 여기에 지금 참가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개헌에 대한 것들이 좀 희석화될 수가 있다. 이 모임 자체가. 그렇게 이제 참가를 하고 있지 않은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대권주자들이 지금 상황에서 모인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현재 지금 야3당이라는 그런 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야3당이라는 틀이 한편으로 보면 지금 추미애 대표 리더십이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뭔가 힘을 좀 못 가져요. 거기다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또 이제 워낙 주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거기서 뭔가 결정 사항이 안 나오고 힘이 추동력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대선 주자라는 이런 모임을 통해서 뭔가 어떤 결정 사항을 하자라는 것인데, 사실 좀 비정상적인 구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아직 대선이 뭐 진행된 것도 아니고 이분들 그냥 대선 주자일 뿐이지 그것이 어떤 당론에 지금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예. 아닌데, 이런 것 좀 앞서 나가는 모임은 여전히 당 지도부 자체가 지금 3당이 조금 허약하기 때문에 예. 좀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정치권 소식은 결정하는 여기서 구조는 예. 아닙니다. 결정하는 구조 아니고 협의하고 논의하는 구조입니다. 예.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네, 하여튼 내일 2시 오후에 만난다고 하니까 그 소식도 내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병 교수님 여기서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